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28살 빚 1억 편의점 알바생 현순이, 일하는 청년이 살아가는 이야기라는데 갑자기 뭔 불광튜브에서 하루만한 쉬었음 청년 이야기 하냐고요. 빚쟁이 청년들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요. 할 이유가 있으니까 가져왔겠죠.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 나이 28살. 나는 지금 빚 1억 있는 편의점 알바생이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며 돈을 갚고 있다. 하지만 내 소중한 20대를 빚만 갚으며 살고 싶지는 않다. 돈을 갚는 것과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에 투자하고 있다. 독서로 생각을 깊이를 넓히고 여행으로 세상을 경험하려 한다. 여행은 자주 못 가지만 독서는 하루도 절대 놓치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을 이 계정에 기록하려고 한다. 궁금하다면 지켜봐도 좋다. 라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어디까지 좋냐 하면 독서를 한다까지는 좋아요. 물론 제가 독서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영상으로 모든 게 함축되어서 나오는 시대에서 굳이 책을 읽어야 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책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거는 옛날 도서들에 한해서 필요한 거고, 새로 나온 도서들은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얼마나 꽝된 건지 가짜인지 이거를 판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되니까. 하지만 영상이 잘못된지 아닌지는 댓글만 봐도 조금 알 수가 있고, 보통은 10분에서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만 투자하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아닌지 대부분 판가름이 나죠. 그래서 저는 독서보다 영상을 권장드리는 파이지만, 그래도 독서까지는 괜찮았다니까. 그런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뜬금없이 여행요? 아니, 빚이 1억 있는데 전세 사기 맞았는데 그럼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다고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아니 저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달린 댓글도 보세요. 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 대응 편의점 알바하면서 해외여행 다니기. 무슨 강의파리로 빌드업 할지 기대됩니다. 20대들이 흔히 하는 착각, 소중한 20대라는 거. 20대만 무슨 대단하고 중요한 줄 알고 있어요. 30대 돼보고 40대 돼봐요. 소중하지 않은 나이대는 없습니다. 전세 사기, 여행, 이게 무슨 일이고 라는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다니까. 진짜 이게 무슨 일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이잖아. 빚이 1억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버팀목이나 디딤돌로 대출을 받았다 치면 1년에 이자 비용만 120에서 27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요. 그럼 월 평균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10에서 22만원 선이죠. 심지어 이건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냈을 때 이야기지 않습니까? 원금까지 갚아 나가려면 1억을 다 갚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되는데요. 편의점 일로 수십 년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왜?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여성이 저렇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2030 결혼정년기, 결혼정년 호소기에 있는 여성들이 전부 다 저런 건 아니지만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해외여행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중요 포인트라니까. 그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예시를 가지고 온 거고요. 왜?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카드 해외여행객 절반은 2030 여성, 일본 가장 많이 찾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해외여행에 중독되고 가고 싶어가지고 돈 모으고 난리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수준의 여성들이 절대 무시 못할 숫자의 결혼정년기, 결혼정년 호소기의 여성들이 해외여행에 중독되어 있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빚이 1억 있는데 전세 사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최소 10만원에서 22만원의 이자 비용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번 해외여행을 포기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 채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맞춰서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 여자친구, 와이프, 배우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가지고 온 거겠죠. 다음 예시를 보시면, 신혼여행 중 할머니 부고의 남편 귀국, 아내 부모상도 아닌데 신혼여행 중 남편의 할머니 부고를 들은 아내가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놓자 온라인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조차 찬반이 엇갈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이따 댓글 보시면 아시고, 그녀는 지난주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스페인에서 신혼여행 중이라며 결혼 준비로 몇 달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겨우 시간을 맞춰 온 여행이라 오래 기다린 일정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한 통의 전화를 받은 뒤 표정이 굳었고, 이후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하며 귀국하자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여행 일정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던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부모님이라면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할머니 장례식 때문에 신혼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귀국해야 하나 싶었다고 밝혔다. 또 비행기와 일정을 바꾸면 돈도 몇백만 원이나 더 들고 숙소 예약도 사실상 날아간다며 시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우리는 여행을 마친 뒤에 가서 인사드리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정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사의 클라이막스는 기사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리고 다뤄야 하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할머니의 부고보다 내 해외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유럽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있는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 달린 좋아요 숫자 가장 높은 베스트 댓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이 부고를 전하지 말았어야지. 라는데 이건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어차피 쓰인 돈인데 아깝잖아. 일단 갔다 와서 슬퍼해도 되잖아. 부모들이 생각이 있다면 신혼여행 끝내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더 좋지 않냐. 라는 남자분들도 분명히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에 소름이 돋으셔야 된다니까. 왠 줄 아십니까? 이건 해외여행이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해외여행에 중독됐는지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건 대한민국이 가족을 경시하는, 그리고 금전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더 중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남편 직업, 직장, 연봉, 아는 아파트로 비교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비싼데, 더 비싼 곳, 더 비싼 차를 가지고 있어야지 남들보다 행복하니까, 물질적인 비교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셔도 이게 사실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데,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제외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1순위로 가족을 선택한 반면, 대한민국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물질적 풍요, 돈을 꼽았다니까. 가족은 3순위였고 심지어 2순위도 나을 건강이었다니까요. 마지 됐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가족을 꼽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문화가 알게 모르게 몇몇 남성들에게 스며들었다는 거야. 신혼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할머니 부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조차 그 사회에 물들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슬퍼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가족을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주의, 이기적일 것 같은 미국도 추수감사절 기간에 며느리가 남자랑 칠면조 구우러 안 오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아들 보고 이혼하라고 난리 피운다고 했죠. 실제로 미국 모든 주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가족을 굉장히 중시해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같은 기간에는 대가족이 한 집에 모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며느리가 안 간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백인 가정에서 아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아들내미에게 부모들이 꼭 프리너베, 혼전계약서에 추수감사절 날 가족 모임에 참여할 것이라는 조항을 꼭 넣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시안 여성이라는 예시에 대부분이 중국과 한국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부고가 신혼여행보다 중요한 게 인륜 보편적인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고에 찌들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느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런데 저건 남편 할머니라서 와이프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거의 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너무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 할머니일 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자꾸 본전 생각이 나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쓰레기인가 봐요. 지금 유럽 여행 온 지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남은 연차랑 샌드위치 연휴 다 끌어모아서 2주 넘게 일정 잡고 왔어요. 크리스마스 마켓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엄마한테 카톡이 왔는데 내일부터 장례칠 건데 무리인 거 알지만 최대한 올 수 있는 쪽으로 알아보라고 할머니 잘 보내드려야 너도 마음 편하지 않겠냐고 하세요. 그리고 뭐 온갖 할머니는 그립지만 정말 추억 있지만 여행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누가 나 좀 위로해달라, 해외여행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게 댓글 달아달라 라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남편을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 할머니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 소름 돋으셔야 된다고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아까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만 봐도 아실 수가 있잖아. 가장 많이 좋아요 달린 댓글이 심지어 가장 적게 싫어요도 달렸고요. 그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할머니 부고를 알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가족을 등한시하길래 그런 댓글이 좋아요 최고 수치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특히 국내혼이신 분들, 아니 대부분 91%가 국내혼 하시니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배우자를 만나셨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요. 그런데 와이프가 등산 모임,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동시간대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성들을 우선할까요? 물론 압니다.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나라가 굴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댓글 보세요. 네, 어이가 없다 못해 제가 무슨 글을 읽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자기 연민도 그만하시고 얼른 표 구해서 할머니 배웅 잘 해드리세요. 대다하는 합리화로 남은 일정 소화한 뒤에는 가족들을 어떻게 보려고 하시나요? 할머니는 내가 즐겁게 여행하길 바라셨을 거야 라고 하실 건가요? 나는 정상적인 글만 봐도 이 글이 베스트 댓글인 것만 봐도 정상인이 많다는 건 아실 수가 있죠. 하지만 장례의 추모가 꼭 장례식장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사랑하는 할머니는 손녀를 큰맘 먹고 간 여행지에서 추모의 염을 가지고 귀국한 뒤 묘소든 낙골당이든 수목장지든 찾아뵙고 추도를 하는 걸 원할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한가? 장례식장은 반드시 참석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나라의 사회생활 두어도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조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대성공을 거둔 게 우리나라의 정서이겠지만 일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억대 연봉 변호사라니까. 무직 백수 여성이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전문직 여성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해외여행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그런 걸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할머니에서 자기 와이프가 합리화했는데 자기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큰일이 일어났는데도 와이프가 자기 합리화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며칠 뒤에 남편 보고 같이 슬퍼하면 되지 안타까워하면 되지 나 없다고 수술이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 나 없다고 병원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나 없어도 의사들은 일 잘하잖아 이런 자기 합리화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라이브 수학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